예, 저는 소셜 덕후TV 대표를 맡고 있는 박주원입니다. 예, 오늘은 푸르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발달장애인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행복한 거북이 김미애 대표님을 모시고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예. 자, 그러면은 행복한 거북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행복한 거북이는 2011년도에 푸르메 재단과 SPC 그룹이 공동 협약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행복한 베이커리 카페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총 4군데가 운영되고 있고요. 푸르메 재단이 지금 저희 재단 건물에 있는 1층 종로점과 푸르메 재단 넥슨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재활병원에 있는 상암점,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서 서초에 있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2곳이 더 있습니다. 총 4곳이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거북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네네. 뭐 이건 도대체 어떻게 그 장명이 됐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네. 발달장애라고 하면 조금 느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속도전으로 항상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죠. 발달장애인들은 일을 할 수 없어가 되게 팽배했었는데 발달장애인도 자기만의 속도로 일을 하면 충분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행복한 거북이라고 하는 브랜딩을 한 거고요. 이게 빠르고 느림의 미학이 아니라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가는 일자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행복한 거북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의 눈으로 또 발달장애인들의 움직임으로 그렇죠. 또 생각과 가치를 그대로 표현한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 행복한 거북이하고 어떤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10년이 훨씬 전에 푸르메 재단의 배분사업과 모금사업 담당자였습니다. 모금사업 팀장이었고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건물을 짓는 모금 담당자였습니다. 저는 계속 장애인들의 어떤 삶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재활치료를 잘 받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야. 일할 데가 없어서 창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창업을?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가서 창업을 하고 발달장애인들과 하려면 기본적 조건이 좀 맞춰져야지만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규모가 좀 있어야 되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창업을 제주도에서 한번 해보면서 뜻만 있었어는 도저히 진행이 안 된다. 제주도에서 과감히 접고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가 행복한 거북이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도 가서 거의 8년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뭐 성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태였어요? 제가 약간 그때는 불모지에서 내가 뭔가를 한번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한 건 거예요.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공간이 좋아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실제로 성공을 하려면 그래도 이제 교통수단이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진 곳에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리 대고를 지어 놓아도 여기를 찾아오기가 힘든 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발달장애인 분들과 같이 하는 카페를 하려고 저희가 공간을 마련했지만 그 공간까지 찾아오는 대중교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있긴 있는데 하루에 4대? 이렇게 있는 건 거예요. 그럼 차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로 이동은 결국은 뭐냐면 부모님이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약이 있다. 이렇게 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결국에는 뭐 이렇게 뜨겁다 소용없이 불에 대봐야 알듯이. 그렇습니다. 진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들을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저는 주변에 기부하실 분들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그들을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이 모금을 하시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알아듣는 언어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고 싶은 언어로 자꾸 하고 싶은 얘기만 맞습니다. 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거는 기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발달장애인도 20살이 되면 서비스만 받을 수 없어요. 왜냐? 우리 발달장애인들도 사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서비스가 필요한 친구들은 서비스로 가도 되죠.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조차도
서비스로 빠지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깝죠.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네, 네. 부모님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친구도 있을 테고 있을 수 있죠. 그런 네. 사이에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지혜롭게 좀 해주시나요? 네, 네. 현명할 수 없고요. 네. 지혜로울 수도 없습니다. 아, 지혜로울 수도 없어요? 그냥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그 말씀은 드려요. 여기는 직장이다. 저희는 분명히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맞습니다. 일자리는 맞고 저희가 동선 세팅을 하거나 일을 하는 세팅은 우리 당사자 발달장애인에 적합하게끔 고민은 해요. 하긴 하지만 여기는 엄연히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수익이 나야 하는 곳이고 동료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걸 했었을 때 무조건 장애인 당사자 편을 들어줄 수는 없어요. 네. 이랬을 때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드리고 사실 매번 상황이 지혜롭게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그 갈등이 좀 많이 폭발할 있죠, 텐데 있죠. 네.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좀 대표님 입장에서 네. 어떻게 좀 해소하시나요? 없어요. 그냥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맨날 없대. 없습니다. 방법이. 왜냐하면 부딪혀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회사라고 하는 건 내규와 규칙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의 본성이 아니라 장애적 특성 그렇죠. 때문에 장애적 그렇다는 특성. 게 분명히 있어요.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잘못했었을 때 규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계속 저희가 사실 가서 소위 말하는 조사도 하고 네,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이야기 듣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하지만 대상 중심으로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네. 뭐 그런 갈등 문제도 있지만 네. 발달 장애인분들을 고용을 하셔갖고 네, 사업을 네. 하시는데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나름대로 장점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있죠. 네, 어떤 부분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네. 저기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의 사실 특징이 루틴을 깨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저희는 레시피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학습이 되면 그걸 반복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한 10년 일했다 그러면 다들 되게 지겨워할걸요? 그렇죠. 지겹죠. 네, 너무 벗어나고 싶어하고, 네네, 다른 거 하고 싶어하고, 새로운 거 도전하고 싶어하고 하는데 저희 친구들은 그 루틴이 깨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 딱 제 시간에 맞는 시간에 출근해서 그 루틴에 맞는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속 연수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 제가 이제 아까 1층에서 그 커피도 이 커피도 이제 먹고 있는데 네네. 케이터링 사업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케이터링 그래서 사업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커피도 있고 티 종류도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쿠키나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분들이 직접 만든 쿠키를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해서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케이터링 서비스 현장을 나갈 때는 저희가 꼭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분들하고 같이 가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의뢰를 하셨던 분들이 발달장애인 분이 일하는 모습을 못 보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많아서 직접적으로 이 장애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리스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나가셔서 굉장히 이제 약간 자긍심 같은 걸 느끼고 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면 이제 세팅하는 것부터 이런 부분들, 일단 쓰레기가 없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분들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저희가 세팅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싹 다 해드립니다. 뭐 제품은 기본적으로 좋을 테고. 아, 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러면은 여러분 네. 불러주시면 우리 거북이가 달려갑니다. 아, 당연하죠. 여기저기 안 가는 데가 네, 없습니다. 네. 실제로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뭐 내가 하루만 저 친구보다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왜 자꾸 하루만 더 사신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의 사례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 좋고 저희가 보고 감동하는 거는 일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되게 보통의 삶이 저희 발달장애인도 유지되는 모습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바리스타 분 중에 한 분이 송가인 씨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 송가인? 네, 그래서 송가인 씨 팬클럽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해요.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막 그 어버이날 용돈을 줬다 부모님에게 뭐 이런 이야기를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바리스타 분들도 이 자식으로서의 어떤 도리.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의 보통은 우한, 우리 집안의 걱정,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면서
어떤 자녀로서의 어떤 효도도 하고 걱정이 아니라 어떤 내가 죽어도 그냥 괜찮겠구나, 괜찮겠다. 안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카페를 잘했구나. 잘한 거죠. 네네. 대표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장애인 비장애인 간의 갈등, 또 그들 간의 뭐 갈등, 또 해결해야 될 문제, 네. 또 경영을 하시다 보면 네. 경영 지표가 악화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월급을 고민합니다. 월급 전주가 이제 제일 쫄리고요. 현장은 항상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대표예요. 고민도 많고 저는 사실 근무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요.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있을 때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밤에 합니다. 밤에? 네. 주말에 수리를 하죠. 어찌됐든 이 공간이 유지가 되어야지만 발달장애인분들의 일자리가 또 유지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매출에 대한 걸 요구합니다. 저는 점장님에게만 요구하지 않아요. 발달장애인 분들하고도 항상 모아놓고 매출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게 합니다. 그럼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은 네. 어떻게?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굉장히 고민하지만 퇴근 시간에 그냥 바로 갑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네. 이제 모금 쉽게 말하면 전문가 달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자력으로 돈을 벌어야 대한 투트랙을 같이 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솔직히 어느 쪽이 좀 편하신가요? 편한 건 아무것도 편한 건 없죠. 없을까요? 네, 편한 건 없는데 모금은 사실 좀 호흡이 길어요. 호흡이 뭐가 길다. 있냐면 저희가 모금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좀 조사도 하고 자료를 만들고 이 한 분과 교류 시간을 하는데 호흡이 조금 길어서 그거 괜찮은데 사회적 기업은 분초 싸움입니다. 네, 분초 싸움이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어쨌든 영리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네. 거죠. 사실 실제적으로 또 너무 영리만 내세우면 사실 우리의 본질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본연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지원금이 많이 그렇죠. 많이 없어졌어요. 지원금이. 네, 맞아요. 저는 근데 실제적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기본적 자력갱생에 대한 애티튜드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그렇죠. 해요. 네. 이렇게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이 오기 때문에 주고 어떤 분이 오니까 바뀌고. 예, 이러다 보니 사실 현장에서는 이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확확 바뀌었을 때에서 오는 혼선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현장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죠.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 개인적으로나 네. 행복한 거북이 입장에서나 네. 어떤 희망을 좀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나요? 네. 올해는 단기 순이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순이익? 네. 영업이익이 나오고 단기 순이익이 나왔으면 좋겠고 올해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저희는. 것 같아요? 네. 올해는 나올 것 같고 저는 저희 친구들하고 성공의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성공의 경험?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모여서 결국은 저는 사실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것들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원가를 낮춰야 되는 거에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왜 이번 달에 이걸 올려야 되는 것인가를 사실 저희가 이제 숫자 공유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 걸 했었을 때 이제 느껴지는 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스스로 제 혼자서 끌고 간다고 해서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네. 푸르메 재단과 네. 기업과에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원해주거나 많이 해주시죠. 많이 해주시죠. 엄청 해주시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혼자서만 사실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어렵죠. 인사, 노무, 총무, 뭐 정말 엄청난 법과 제도에 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결국은 다 비용이거든요. 비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손익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지금 SPC 그룹에서 커피빈을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한테 지금 판매해주고 계세요. 저희가 이 원가 절감이 핵심이거든요. 네, 핵심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네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네네. 꼭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하게 커피가 아닙니다. 행복한 거북이에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음료입니다.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고 저희도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할게요. 안녕. 안녕. 굿바이. 다음에 뵙겠습니다.